오늘 도착하셨구만요. 네. 어떻게 집에서 강의 좀 들으시다 오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처음 오셨으니까 유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들입니다. 그렇죠. 각종 세포들, 피부세포, 폐세포, 간세포. 그런데 그 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은 세포가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간세포 또는 전립선세포, 유방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그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느냐. 세포의 변질이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각종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포들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 이것이 정상이면 이 세포는 정상세포고, 이것이 비정상이면 이 세포는 비정상세포 또는 암세포예요. 유전자입니다. 어떻게 유전자는 알고 계시네요? 예?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몸에 모든 세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각종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1990년도 말까지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변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이 왜 생기냐, 그에 대해서 우리 현대의학에서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암이라는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암세포가 돼서 생기는 병인데, 우리 의학계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었다고?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고 있었으니까 암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건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죠. 자, 이제는 알았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 유전자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병을 우리가 치유하려면, 치유라는 말과 치료라는 말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치료나 치유가 같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치료는 뭐만 하는 게 치료예요?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고 해주는 조치를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배운 저 같은 의사들은 치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치유라는 거는 뭐를 제거해 주는 게 치유예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게 치유.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인데?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치유는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회복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유는 뭐냐면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동안에? 호르몬 수술 받으셨어요? 커서. 줄여서 수술을 하자. 그렇게 돼. 폐도 전이가 돼. 뼈.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암은 어떻게 돼요? 암은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정상세포로 돌아갑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정상적이던 나의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유방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방세포의 유전자가 왜 변했느냐? 왜 내 전립선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했느냐? 그 원인을 모른다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그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의 건강한 전립선 세포가 전립선 암세포로 변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 설명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받으실 치료도 결국 무슨 치료에 불과해요? 정상 치료에 불과해요. 증세를 치료해봐야. 그러니까 수술하자. 조금 줄여서 수술하자. 지금 줄여서 수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뼈까지 전이가 됐다. 요건 좀 문제예요. 줄여서 수술해서 떼내더라도 뼈까지 전이 된 거를 수술해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치유를 바랄 수가 없죠. 그리고 왜 나의 유전자, 정상적이던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됐냐? 그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암 덩어리만 떼냈다고 해서 이 암의 과정이 끝난다고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이거를 결국 우리가 알아내야만.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혹시 민 선생님 소개를 받고 오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유전자가 내 유전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냐를 모르는 한 모든 치료는 무슨 치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증세 치료밖에 안 됩니다.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아니니까. 이제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 변질의 원인, 유전자의 변질 원인을 밝혀서 이것을 없애야만 유전자 회복이 되면 수술 안 하시더라도 남아있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현대의학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암세포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겁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겨요. 그래서 이 유전자 변질은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암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린 지금 암을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생겨도 우리 각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암세포는 생겼는데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 있고 또 생겨도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어요. 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면 모든 사람의 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암 환자가 돼버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처음 진단받은 때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2달 그거밖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데 상당히 커져서 있다면 이 전립선 암이라는 암은 상당히 점잖은 암이죠. 좀 순하다 그러죠. 그래서 자라는 속도도 다른 암보다 느리고 전이도 그렇게 빨리 하지 않고 잘 다루면 이 전립선 암은 갑상선 암 이런 암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서 뭐 그렇게 큰 뭐 심각한 문제가 빨리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암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 지금 자 저는 올해 82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 내년 5월달이 되면 83세가 될 거예요. 참 나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 나이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어릴 때는 옛날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자, 이 암이라는 병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암 환자가 안 되잖아요. 저도 지난 82년 동안 매일매일 제 몸에서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제는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비정상으로 변질이 되었더라도 유전자는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구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생겼다가 그 암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이상구라는 사람 몸 안에서는 나는 암세포로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딱 되고 나니까 암세포들을 느낌에 무슨 느낌이에요? 아하. 그래서 우리 양 선생님 몸 안에서 옛날에는 암세포가 생겼어. 생겼다가 양 선생 몸에서는 내 암세포로서 앞으로 뭐예요? 가망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됐지.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한 5년 전, 6년 전,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딱 돼 보니까, 살만한데? 이 정도면? 그래서 암세포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반드시 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세포니까 필요 없는 세포들을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이 암세포를 전문으로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 특수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들을 T세포라고 불러요. T세포. 네. T세포. 자,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옵니다.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암세포들에게 쫙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T세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포예요.
그 이 T세포가 변하는 게 이것도 이제 변해도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정상 T세포는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와서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왜 접근하느냐? 모여들어서 접근하냐? 이 T세포는 이 T세포들, 모든 세포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종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본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유전자도 있고 이런 유전자도 있고 또 이런 빨간색 유전자도 있고, 그런데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유전자는 현재로서는 꺼져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려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져야 돼. 그래서 착 켜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웠잖아. 네? T세포가 뭐화된다? 활성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유전자가 켜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면 이 T세포가 활성화됨.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T세포들은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그 활성화가 착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되면 T세포가 길쭉넓적해지고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활성화된 T세포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진 상태예요. 이렇게 쫙 켜졌습니다. 켜지면서 이 유전자들은 다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이 유전자로부터 무슨 물질이 생산되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지금 모든 항암제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이 암세포들을 깨끗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 암세포가 이렇게 그냥 납작해져서 죽어버려요. 그 본래 암세포들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직도 82세가 된 제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 암세포가 생겨보니까 이 이상구의 몸에서는 살아가기가 앞으로 어떻게 어렵겠어. 그거는 어떤 경우에 암세포들이 내가 앞으로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을까? 그렇지. T세포들이 활발할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이 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돼 보니까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살아갈 만하다. 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T세포가 약할 때. T세포가 강해서 막 이렇게 암세포를 생기는 쪽쪽 죽이고 있으면 암세포들이 슬그머니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82년 동안
예, 언제 생겼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언제 암세포들이 그러나 80년 동안 매일매일 이런 현상이 내 몸 안에서 성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암이라는 병은 솔직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병 같지도 않은 병이야. 암 자체는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 평생 동안 암은 걸렸다가 언제 나았는지 뭐예요? 모르게 나버려. 그러니까 언제 걸렸는지도 어떤 병이 있는데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렸고 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걸렸고 근데 그게 언제 나았는지 뭐예요? 나버려 저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부를 수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뭐예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야. 일상으로 암세포가 생겼다가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나도 모르게 나버린다. 자, 그러면 암 자체는 이런 식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뭐 겁난 병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 암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버렸어? 내 몸 안의 상황이야. 내 몸 안의 상황이 옛날처럼 암세 매일 생기면 그러니까 암들이 보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안 돌아가는 놈들은 뭐예요? T세포가 와서 죽여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암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그럼? 나의 상태. 내가 내 건강 상태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고 옛날보다 T세포가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놈들도 돌아가는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데 내 T세포는 약화돼가지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암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도 내가 지금 현재 암이 이 사람 몸 안이라면 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다시 되돌리면 암은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요게 진리예요. 병원에서는 뭐예요? 암 있습니까? 수술해야죠. 암 치료해야죠. 나 문제는 터치를 안 해요. 지금 내가 암 환자가 돼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실은 암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야? 나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이 문제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암이 이 나쁜 새끼들 말이야. 얘들 제거해버려야 돼. 얘들 약 써서 죽여버려야 돼. 방사선 쪼서 태워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지만 현대의학의 사고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유치해요. 유치원 수준이야. 유치원 애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호랑이가 이겨요, 코끼리가 이겨요. 뭐 이런 맨날
이런 논리. 근데 이거는 암이라는 병은 제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치료하는 치료 철학, 치료에 대한 사고 방식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초보적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암 세포를 죽인다고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인 그 자체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 이런 모순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돼? 의사 취급 현재대로 못해요. 저처럼 결단을 내려야 돼. 나는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있는 이 상태 그대로를 어떻게 정직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환자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우물쭈물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닥터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확실히 하신 분들은 놀랍게 치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이제 내일. 그래서 이분의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 부르죠? 제부지. 저는 미국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까먹었어. 제부는 이 백혈병, 그 혈액암이라 그럽니다. 백혈병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이제 여기다 이제 또 보낸 거죠. 그리고 지금 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상구 박사의 치료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뭐예요?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제 모든 세포들은 비정상 세포 또는 암 세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소식은 정말 온 세계가 덜커덩한 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서는 이게 이렇게 타임 잡지에서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보도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한국서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여기 DNA라는 단어가 나오죠. DNA가 이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 보도가 언제 나왔냐고 하면은 2010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 지금 몇 년도예요? 15년 전 얘기야. 15년 전이 돼서야 비로소 유전자는 변한다는 소식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쇼킹한 소식이었어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destiny 이 말은 뭐예요? 운명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들이면 너는 운명적으로 그 똑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돼 있어. 그거는 너의 운명이야. 유전자는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운명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 destiny, 운명이 아닌가예요. 아닌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거예요.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과학, 후성 유전자 의학. 이 후성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라는 이 의학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이 학문의 이름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후천성이라는 말입니다. 후성은 줄임말인데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적으로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후천적으로는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뒤로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 그런 옛날 구닥다리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이 에피라는 말은 후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도 즉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렇잖아. 자, 이제는 병원에서 유전자가 변해서 이런 암이 생겼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우리가 배워보질 못했어. 그래서 그런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이런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이 나타내 보여준다. reveals.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의 선택 때문에 유전자는 변한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그래서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생긴 거 다 똑같아요. 모든 유전자가. 얘들은 7살 지금 현재. 그래서 둘 다
명랑하고 밝고 참 밝은 애들이고 행복한 애들인데 지금 얘는 무슨 병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도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1년 전까지는 둘 다 아주 활발하고 명랑하고 행복한 아이들이었는데 1년 전부터 쟤는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뇌세포에서는 우리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슨 물질? 여러분 잘 아는 물질 있잖아요. 그래서 엔도르핀이라. 요즘은 또 도파민으로 지금 발전했더구만. 엔도르핀은 이거 도파민은 너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도르핀도 사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뭐냐면 우리 뇌세포가 생산해 주는 모르핀이에요. 모르핀은 아편이잖아요. 아편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엔도르핀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르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엔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모르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이 두 말을 합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엔도모르핀이라고 부르던 것을 여기 모르핀의 MO를 빼니까 뭐가 됐습니까? 엔도르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엔도르핀이 적당하게 생산돼야 기쁘고 그래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 이제 엔도르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쟤는 이제는 아빠가 퇴근하고 와도 엔도르핀이 안 나와. 생산이 안 돼.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가 어디 외출했다고 들으면 엄마 하던 애가 엄마를 반기지 않아. 왜 어떻게 그래? 얘는 우울증 안 걸렸는데 보세요. 옷도 똑같이 입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자라는데 한 애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고 얘는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안 꺼져. 자, 이 유전자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행복했는데 1년 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쟤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아직도 켜져 있고. 무슨 일이 났을까? 이제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얘들 엄마가 1년 전에 애들이 6살 때 지독한 그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얘들 밥을 못 해줬어. 그러니까 얘들이 고생 많았겠어요, 많았겠어요. 네. 그 후로
쟤는 저렇게 돼버렸어. 엔돌핀이 안 나와. 얘는 계속 엔돌핀 잘 나와. 무슨 일이 생겼게? 쟤는, 저 우울증 걸린 애는, 그러니까 현용이도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가 와.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 사람이 무슨 뜻을,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품고 있느냐. 자, 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엄마가 계속 아파.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맛있는 토스트도 구워주고 주스도 짜주고 하던 엄마가 꼼짝도 못해. 쟤는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뭐요?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꾀병 앓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네, 철저히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얘가 얘한테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꾀병 부리고 있는 거야. 그때 얘는 뭐라 그랬어요? 펄쩍 뛰면서 아니야, 아파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정반대 생각, 엄마에 대하여.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요? 이게 이제 문제. 이거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지금 우리 양 선생님의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돼. 켜지려면 뭐 지금 한 5년 전부터 혹은 6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뭐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했냐?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냥 재수 없이 암에 걸린 거 아닙니다. 유전자가 꺼지는 이유가 다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일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유전자가 팍 꺼져버리게.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으로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 순식간에. 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어떻게 돼? 기절. 자, 기절. 기는 기고, 절은 뭐예요? 끊긴다는 거예요. 기가 끊긴다. 그러면 기가
끊기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 쓰러져요. 왜 쓰러져?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 활동을 정지하고 꺼져버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유전자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해요. 그 기를 성경에서는 무슨 기라 불러요?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는 기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우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없이는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생기를 서로가 막고 삽니다. 자, 기가 꽉 막히는 때가 있죠, 기가. 너무너무, 이건 말도 안 돼. 기가 꽉 막혀. 어떤 경우예요? 나하고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신뢰하던 그 친구가 내 언니라도 좋고 내 부모라도 좋고 그런 내가 철저히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예요? 배신. 그렇죠? 그럼 기절해요, 안 해요? 기절합니다. 배신. 이럴 수가 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배신, 속았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암 환자들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됐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을 때 내 유전자는 그 기를, 그 생기를 막고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한번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또 기가 막혀. 또 기가 막혀. 여러분. 그래서 이런 뉴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기인데 그 기를 뭐라 불러? 생기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이 생기가 뭐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유전자는 생기로서 조절이 돼. 꺼진 유전자는 생기를 받아야 켜져. 그래서 내가 생기를 다시 이야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시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교마다 입학 시험을 따로따로 다 시험 문제도 다르고 다 달랐어. 근데 이제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신문 광고로 냈어요. 그래서 그 합격자 이름 쫙 해서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어디 묵고 있었냐고 하면 우리 고모님 댁에 묵고 있었어요. 그 고모부님이 그때 서울시장님이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댁이니까 신문이 일간 신문은 다 오는 거야. 그런데 그 일간 신문에 이제 그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와 조마조마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 잠도 잘 못 자고 드디어 이제 신문 올 때가 됐어. 새벽 한 5시부터 신문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조간 신문이 탁 왔는데 이 신문을 들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신문을 탁 펴보니까 이상구가 없어. 없어. 내 이름이 없고. 누가 붙었냐고 하면, 제 이름은 이자, 상자, 이 구자예요. 이 구자야. 이 구자가 사용을 잘 안 하는 글자예요. 이 구자는 왕족들만 사용했던 글자예요. 그래서 누구? 고종 황제의 아들 이구, 즉 그 구자예요. 그 우리 아버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왕인데 어떤 왕이다? 영구적인 왕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글자예요. 영구적인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구적인 왕은 어느 왕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 글자예요. 네. 그러니까 신문사에도 이 활자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활자로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 왕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상필이가 붙었어. 이상필이가 어떤 놈인데 부러워 죽겠대요. 근데 이상구는 떨어졌어. 야, 이제 재수해야 되나? 와, 기가 막혀. 힘이 쫙 빠지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신문이 한 10분 후에 또 왔어. 가서 보니까 그 신문에는 이상필이도 없어. 이상필이가 없어. 이상구도 없고. 그러면서 제 느낌이 뭐야? 이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 그래서 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상구도 없고, 이상필이도 없고, 그 신문에는 이상문이가 있어. 와, 야, 이거 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놈 중에 한 놈은 붙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신문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조마조마해서. 야, 조마조마해서 탁 왔는데, 그 신문에는 이상구는 있고 얘들 다 없어. 자, 이게 어느 놈이 붙었냐? 그래가지고 신촌 그 캠퍼스에 실제로 가서 이제
글씨로 이름 써서 방을 붙이잖아요. 그거 보러 갈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상필이 이상문이를 봤을 때는 기가 막혔어. 드디어 이상구가 보고 이제 그때는 좀 생기가 났어. 그 드디어 신촌 캠퍼스에 가서 보니까 수험번호 835번 이상구가 붙었고 이상문이 이상필이는 없어. 그때 유전자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게? 이야! 했어. 왜?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가 유전자에 이렇게 놀랍게 유전자에 작용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현영이는 병원에 갔더니 날 수 없다. 안 낫는다. 약 아무리 먹어야 좀 좋아졌다가는 또 재발하게 돼 있어. 그 애가 뭐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다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렇죠. 원래 이렇게 생기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변질됐던 유전자도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시발점이 무엇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생기를 받아야 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저의 의료 철학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 몸 안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의사도 그거를 고쳐줄 수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느냐, 이런 것을 배워서 그렇구나, 알겠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세포의 모형입니다. 여기 제일 끝에 세포막. 그 다음에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포핵. 세포핵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콩같이 생긴 이 빨간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해드릴 거고요. 자, 이 세포핵은 보라색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요거를 가위를 가지고 잘라서 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염색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염색체라는 명칭은 아주 유치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명칭인데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염색체라는 것은 뭐냐면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유치해요.
그럼 이 염색체라는 것은 뭐냐? 이 실이죠. 그렇죠? 실. 이 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면은 염색이 어떻게 많이 머금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염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염색체라 그러는데 이 실이 뭐냐라고 하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실뭉치, 곧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뭉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꼬불꼬불한 실이야. 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전자 모형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만 보세요. 이 두 줄, 여기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지금 여기는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따로 떼서 딱딱 보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이 있어. 요 부속품을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요것 하나하나가 네 종류의 DNA라는 겁니다. 요거를 DNA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노란색 물질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들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염기는 몇 가지 종류의 염기가 있어요. 아데닌이라는 노란색 염기가 있고 티민이라는 빨간색 염기가 있고 구아닌이라는 파란색 염기, 시토신이라는 이 초록색 네 가지의 염기가 있고 이 염기가 토막 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염기가 토막 줄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NA라는 건 뭐냐면 염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 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과 토막줄은 이 갈색 물질과 붙어서 긴 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얀색은 당입니다. 당분. 그리고 이 갈색은 인산. 그래서 당분과 인산과 염기가 한 부속품을 만들고 있는 그 부속품을 DNA, 우리 한국말로는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산들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를 두 줄을 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유전자의 다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핵산들의 뭐예요?
핵산들, DNA들이 네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조립이 된 조립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여기 이게 정상적 유전자 구조예요. 조립이 딱딱 맞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유전자가 하나가 어떻게 DNA 하나가 여러분 상처를 입었어요. 참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이 그 느낌, 배신감이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또 유전자에게 배신했다는 것은 상처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전자에게도 상처가 나요. 그 과정은 과학적으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배신을 받았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우그러져서 이 DNA가 못 쓰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게? 유전자 자체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암세포로 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DNA 이거는 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교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사들은 이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상처받은 DNA를 발견해내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이 이게 DNA 한 개가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고 하면 그 상처받고 못 쓰게 된 DNA를 제거하는 잘라 먹어버리는 물질입니다. 여기 잘라 먹고 나면 여러분 이 물질 이게 수리공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이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유전자가 생산하면 이 물질 그러니까 여기 소방관 아저씨를 생산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소방관 아저씨가 이거를 잘라내고 나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새 부속품, 신품, 안 찌그러진 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 맞춰. 그러고 나면 마무리하는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서 상처받은 DNA를 제거하고 새 부속품을 갖다 끼워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상 유전자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되어 뭐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놨어.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손으로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유전자가 상처를 받아서 찌그러졌을 때 그거를 제거해내고 다시 세부 소품을 가서 끼워 넣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옛날 정상 유전자 상태로 되돌려 주고 하면은 그래서 유전자를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유전자가 다 뭐예요? 준비가 돼 있어. 음, 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암세포도 유전자가 찌그러진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정상 세포로 회복될 수 있다.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몸 안에서도 여러분 자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상처받았다고 표현하죠. 그 상처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음과 동시에 내 유전자도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상했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상한 일이 많을 때 유전자 변질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함을 당하실 때 이거를 지금 잘 해결을 해나가야 돼. 제일 잘못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속상해 죽겠다. 나가서 뭐 술이나 먹고 와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술이란 건 세포에 독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회복을 시키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지지 못하도록. 그러면 유전자 회복이 잘 안 일어나. 그러면 내가 속상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이 상처받은 유전자가 회복이 잘 되는 방법일까? 생각 안 나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이라도 부부라도 뭐예요? 속상한 일 있어 없어? 있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속상한 일 발생해. 근데 이를 갈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유전자는 계속 손상을 입어. 그때 그거를 중단시키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밉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거 없으면 우리 유전자는 계속 망가집니다. 네. 왜? 생기도 알고 보니 그 생기의 본질은 생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마누라 신발도 보기 싫더라고. 그렇죠? 신발도 보기 싫어. 그러면 신발만 봐도 뭐예요? 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쉬운 말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건강해요? 속상한 일이 탁 벌어져도 빨리 풀어버리는 사람은 건강해요.
이 병 걸리는 사람들, 특히 암 걸린 사람, 빨리 풀 줄을 몰라.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지금 소변이 급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근데 사모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아주 여립니다. 저 같은 사람 여려요. 여리지만 이 여린 사람이 한번 속상하면 이게 오래 가요. 이 오래 가는 거를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풀려면 뭘로 풀어야 돼? 증오심을, 분노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 사랑이죠. 그래서 그때 누가 와서 어떻게 할머니라도 계시면 그래 상구야 속상하지. 근데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럼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이게 풀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질병을 접근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그래. 아주 그 새로운 접근법.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런 핵심적인 저변에 깔린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도와줘? 없어. 그냥 기계 취급을 해.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부터 유전자가 꺼지고 그 후에 다시 안 켜지는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생기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많이 이제 지금부터 들으실 거예요. 그 생기를 받아야 이 망가진 유전자들,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다시 어떻게 다시 회복돼서 그래서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회복이 되고 약해져서 암 세포를 죽이지 못했던 T 세포들도 생기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 세포를 지금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힘 있는 T 세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암 세포들이 야 이거 T 세포가 갑자기 강해졌네. 어디를 가더니 속초로 가더니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앞으로 내가 암 세포로서 이 사람 몸에서 살아가는 것은 별로 가망이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암 세포들도 슬금슬금 정상 세포로 돌아갑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암이 낫게 돼 있어. 이렇게 낫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대로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가 뭔지 자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박수를
치는 거 참 여러분 생기에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 안 쳐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듣고 뭐야? 그렇구나. 참 좋은 얘기다.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동의만 해도 여러분 생기 받아요. 그런데 동의만 하고 박수는 안 치면 생기를 받는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 한 25%, 100% 받아야 될 걸 25%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도 동의를 하고 박수를 치면 50%. 박수를 적당히 치면. 그건 50%밖에 못 받고, 박수를 쳐도 어떻게 크게 치시면 75%. 어떻게 하면 100%를 받을 수 있을까? 함성! 와! 함성! 예. 어이구, 손이 위로 올라가시네. 예. 지금 생기 받을 준비가 아주 확실히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함성어로 강의를 끝냅시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암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네, 바로 이거예요. 이러면 100%, 예, 100%짱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뉴스타트에 계신 동안 이 생기 넘치는 한순간 한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현용이도 크게 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면 나가실 때 저하고 하이파이브, 화이팅 할 겁니다. 그것도 힘차게. 그래서 생기 넘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는 완전히 공짜로 주실 테니까 아시겠죠? 이제 내가 생기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가. 그래서 그 반응을 여러분